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네, 18장 전기화학의 네 번째 주제입니다. 제목은 전지 전위의 농도 의존도라고 적어봤는데요. 오늘은요, 표준 상태가 아닐 때,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비표준 상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의 전지 전위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요, 여러분들 표준 상태에서의 전지 전이를 다루어 봤었어요. 기호로는 E0 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했었죠. 자, 이 값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표준 환원 전이, 단순히 E0라고 써 있었던 이 표준 환원 전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표준 상태가 아닐 때 전지의 전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표준 상태가 아닐 때의 전지의 전위는요, 우리가 기호로는요, 표준 상태를 의미하는 제로 표시만 지우면 됩니다. 이 셀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할 텐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걸 오늘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뭔가 이제 익숙한 레퍼토리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아마 17장 수업을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재생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 1장에서 17장의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 1번 영상에서 엔트로피를 배웠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깁스 자유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 델타 G라고도 표시를 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2장으로 두 번째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델타 G를 이야기를 할 때 표준 상태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델타 G 제로, 자, 이 값을 우리가 다루었었고요. 그러면서 3번 영상에서 무엇을 배웠었냐면요. 표준 상태가 아닐 때 깁스 자유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델타 G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자, 오늘도 그런 레퍼토리로 지금 현재 전기화학 챕터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리됐던 델타 G라고 하는 식이 바로 델타 G 제로 플러스 RT ln Q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식 기억나시나요? 자, 이 순서의 흐름,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정리했던 델타 G는 델타 G 제로 플러스 RT ln Q라고 하는 이 식이 기억이 안 나시면요. 17장을 다시 복습하고 오시면 오늘 수업을 따라가기가 훨씬 좋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17장의 3번 영상 정도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오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에 오늘은요. 지난 시간까지 표준 상태에서의 전지 전이, 즉 이 제로셀을 다루었었고요. 얘를 알아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준 환원 전이를 배웠고, 자, 오늘은 표준 상태가 아닐 때 다시 말하면 이 셀, 기호로 이 셀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전지 반응 상황을 하나 살펴보면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전지 반응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화면에. 그리고 이 반응에 대해서 이 제로 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용어를 한국어로 표현하면 이 제로 셀은 제로 표시가 돼 있으면 그냥 표준이란 단어를 가지고 오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대문자 2는 전위 값을 이야기하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셀은 전지를 의미하는 용어이고요. 그래서 표준 전지 전입니다. 즉 표준 상태에서 얻어낸 전지 전이에요. 이 값이 1.36V라고 주어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전지 반응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질문은 뭐냐면 만약 세륨 4 플러스의 농도를 1몰보다 증가시키면 전지전이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게 질문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죠. 자, 화학 평형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기억하고 있다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금방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반응물의 농도를, 자, 세륨 4 플러스는 지금 현재 전지 반응식에 주어져 있는 반응식대로 들여다보면 바로 반응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반응물의 농도를 1몰 농도보다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자, 반응물 농도를 변화시키기 전에 일단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요. 표준 상태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표준 상태에서 우리가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렸는지 기억나시죠?
따라서 용액의 농도의 경우에는 표준 상태에서 1몰 농도를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표준 상태의 농도보다 1몰보다 증가시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 주어져 있는 표준 상태보다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켰다는 뜻입니다. 자,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켰으면 화학 평행에서 배웠던 르샤틀리의 원리를 적용하면 어떤가요? 반응물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해야 됩니다. 따라서 반응은 정반응이 촉진된다. 그쵸? 정반응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할 것이다 라고 배웠어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정반응이 더 촉진되기 때문에 표준 상태에 주어져 있었던 전지 반응보다 정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표준 전지 전위, 주어져 있었던 표준 전지 전위 값이 있었죠. 이게 표준 상태에서 전지 반응이 일어났을 때 만들어지는 전위차가 1.36V라는 뜻이었는데 이 값보다 어떻게 돼요? 정반응이 촉진되니까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때 전지 전위는 표준 상태에서 전지 전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호로 E 셀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E 셀은 뭐가 돼요? 1.36V보다 커집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화학 평형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돼요. 자, 반대로 생성물에서 Cu2 플러스, 여기 보이시죠? Cu2 플러스나 또는 세륨 3 플러스의 농도를 1몰보다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생성물의 농도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1몰 농도보다 증가시켰다는 말은 생성물의 농도를 이제 증가시켰다는 거기 때문에, 자, 생성물 농도를 증가시켰다. 무슨 말이에요? 생성물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전환되어야 된다,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역반응이 진행되어야 된다. 됐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전지는 감소되어야 됩니다. 자, 1.36V보다 감소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렇게 농도를 표준 상태와 다르게 변화를 시키면 전지 전이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연습을 해봤고요. 난이도가 전혀 바뀌지 않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전지 반응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문제 보시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죠. 표준 상태에서, 자, 단어 하나하나 놓치지 마세요. 다음 전지 반응의 E0 셀. 자, 표준 전지 전위가 0.48V이다. 자, 전지 반응이 주어져 있죠. 자, 이때 이 전지 반응을 토대로 다음 두 경우의 이 셀은 전지전이죠. 표준 상태가 아니라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제로 셀에 비해서 작은지 큰지 예측하시오. 자,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있습니다. 농도가 주어져 있네요. 결국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전지 전위의 농도 의존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표준 전지 전위는 표준 상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용액의 농도가 1몰 농도일 때입니다. 그리고 이 농도가 아닌 상태는 그냥 다 비표준 상태예요. 그때는 전지 전위를 구하는 거예요. 이 셀을 구하는 겁니다. 표준 상태에서는 이 제로 셀을 구하는 거고, 자, 이 이제로 셀과 비교해서 표준 상태가 아닐 때 이 셀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지금 현재 질문입니다. 자, 표준 상태에서의 농도는 1몰 농도인데, 자, 1번 문제를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1번 문제를 보니까 알루미늄 3 플러스가 2몰, Mn2 플러스가 1몰입니다. 그렇죠? Mn2 플러스는 지금 반응물이에요. 반응식을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반응물의 농도는 1.0몰 농도로 표준 상태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농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성물의 농도가 Al3 플러스인데 얘가 2.0몰 농도네요. 자, 생성물의 농도가 높습니다. 자, 어떤가요? 어때요? 자, 반응문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된 거랑 결국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르샤틀리의 원리 생각하면 돼요. 생성물이 줄어드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역반응. 자, 역반응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역반응으로 가면 표준 전지 전위는 이제로 셀은 0.48V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얘는 지금 주어진 상태로, 여기 반응식의 주어진 상태로 정반응이 표준 상태에서 일어나면 그때 발생하는 전위차는 0.48V다. 전압이 0.48V가 만들어진다는 걸 의미하는데,
지금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진 상태, 다시 말하면 비표준 상태에서의 전지 전이는 어떻게 될까요? 0.48V보다 작아질 거다라는 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해되셨죠? 바로 이번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알루미늄 3+가 표준 상태의 농도랑 같습니다. 자, 얘가 반응물이죠. 죄송합니다. 얘가 생성물이죠. 그런데 Mn2+가 3몰 농도예요. 다시 말하면 반응물의 농도가 지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반응물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정반응이 촉진되겠죠. 그쵸? 그러면 0.48V보다 더 많은 전압이 생길 거예요. 생성될 거예요. 따라서 이 셀 값은 0.48V보다 크다. 어떤가요? 쉽죠? 여기까지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었던 화학 평형입니다. 결국에는 화학 평형에서 배웠었던 평형 이동의 원리만 이해해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 다음 내용은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제가 이제 그 다음 내용에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당연히 농도가 바뀌었을 때 표준 전지 전이값하고 다른 전이값이 나왔습니다. 이 셀 값이 0.48V랑 뭐 크거나 작은 값으로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배울 건 뭐냐? 결국엔 이 셀 값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걸 배울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올 것 같죠? 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전지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화학 종들의 농도가 바뀌어서 새롭게 바뀌어진 전지 전이를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요. 그 식이 바로 너른스트 이퀘이션 또는 뭐 네른스트 이퀘이션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책마다. 자, 이 식을 한번 간단히 유도해 볼게요. 이 식이 이제 여기 밑에 주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식을 유도하면서 그 과정을 탐색하고 이 식을 실제 활용하는 예제를 여러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7장의 3번 영상부터 한번 복습을 해야 돼요. 앞에서 제가 첫 화면에서 강조했죠? 17장의 3번 영상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비표준 상태에서의 깁스 자유에너지입니다. 표준 상태에서의 깁스 자유에너지는 그냥 델타 G 제로예요. 그런데 비표준 상태에서의 깁스 자유에너지는 델타 G죠. 그런데 이 델타 G는 델타 G 제로 플러스 RT ln Q로 정리될 수 있다. 자, 이거는 여기서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17장의 3번 영상에서 배웠었어요. 그쵸? 질리도록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Q는 뭐였죠? 반응지수입니다. 자, 반응지수 우리 구하는 방법 기억나시죠? 평형식을 구하는 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 영상 18장의 3번 영상에서 배운 걸 한번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배웠었던 게 뭐냐면 전지 전위와 자유에너지 사이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 있었어요. 전지 전위는 그냥 이 셀입니다. 표준 전지 전위는 제로를 붙이는 거고요. 그때 자유에너지는 델타 G죠. 자,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델타 G는 마이너스 NFE 셀이라고 하는 이 식 바로 지난 영상에서 배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대입해 볼까요? 델타 G 대신 마이너스 NFE 셀을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델타 G 제로 대신 뭐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NFE 제로 셀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쵸? 플러스 RTLNQ를 기록하면 되겠네요. 됐죠? 이 상태에서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양변을 마이너스 NF로 한번 나눠봅시다. NF 마이너스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셀은 뭐가 됩니까? 이 제로 셀 빼기 NF분의 RTLNQ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상수들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상수들 정리를 할 건데, 자, 조건. 예를 들어서 이 반응이 25도씨에서 일어나는 전지 반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25도씨는 298 켈빈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켈빈 단위로 바꿔서 이 298 켈빈을 T에다 대입하고 R 기체 상수 대입하면 되죠. 그 다음에 F 96,485 단위 아시죠? 쿨롱 퍼 몰입니다. 이 단위를 대입해 가지고 F분의 RT를 상수로 계산해 버리면 바로 이 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 있죠? 밑에 있는 식입니다. 이 셀은 E0 셀 마이너스 n분의 0.0257 lnQ입니다. 이게 바로 너른스트 이쿠에이션입니다.
그런데 조건은 25도C에서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유도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 식을 기억하면 앞으로 예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자연 로그죠. LN은 자연 로그인데 자연 로그를 일반 로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로 바꾸면 자연 로그를 일반 로그로 바꾸면 여러분들 관계식이 있습니다. 뭐 그냥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로그 Q는 2.303 곱하기 자연 로그 Q입니다. 자,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이 값과 이 값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0.0257, 0.0591이라고 한 숫자가 달라졌죠. 그리고 뒤에 로그 Q, 자연 로그 Q. 이거 주의해서, 조심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이 식을 보면 n이 있습니다. 이 식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위의 식이든 뭐 아래 식이든 결국에 갖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나의 식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여기 앞에 있는 이 셀이 뭔가요? 전지전입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표준 상태가 아닐 때 이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비표준 상태라는 용어를 써본 적이 있어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표준 상태에서의 전지전이고요. 얘는 뭐예요? 표준 전지전입니다. 표준 전지전이. 표준 전지전이 어떻게 구했죠? 표준 환원 전이를 가지고 그냥 덧셈 뺄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n은 뭘까요? 자, 우리가 이제 전지 반응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지 반응을 보시면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면서 흘러가는 이동하는 전자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Q는 뭐죠? 여러분들 반응 지수입니다. 이건 전자고요. 여기는 반응 지수입니다. 반응 지수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건데요. 전지 반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지 반응식은 어떤 상태여야 돼요? 균형이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뒤에 가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른스트 이퀘이션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이 질문을 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연습입니다. 자, 두 비커에 같은 금속, 같은 화학종을 넣고 용액을 만들어 전지를 구성했다. 다만 각 용액의 화학종의 농도는 다르다. 이때 전기는 흐를 것인가? 라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비커에 같은 금속, 같은 용액을 넣고 전지를 만들면요. 만드는데 이제 화학종의 농도만 다르게 했대요. 결국에 두 전극에 들어가 있는 금속과 용액이 같은 종류라면 결국 두 전극에서의 표준 환원 전이값은 0입니다. 그쵸? 예, 표준 환원 전이값의 죄송합니다. 환원 전이값이 결국엔 같죠. 같기 때문에 표준 전지 전이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가 흐를까요? 예, 전기가 흐르지 않을 거예요. 농도가 같은 상태라면. 그쵸? 그래서 표준 전지 전이는 0이지만 문제는 여기서 뭐예요? 표준 전지 전이가 0이면 전기는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농도를 다르게 한 거예요. 농도를 다르게 했다면 표준 상태가 아니라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농도가 다르면 전기가 흐를 수 있어요. 두 전극이 같더라도 담겨져 있는 용액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두 용액에서의 화학종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결국에 평형이동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때까지 전지 반응은 일어나면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가 흐릅니다.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전지가 바로 농도차 전지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너른스트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 적용이라고 제가 연습을 해볼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선 표시법으로 표시된 아래 전지의 전지 전위를 계산하시오. 드디어 전지 전위를 실제 계산하는 걸 문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셀을 구하라는 소리죠. 그럼 이 셀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이 셀은 앞에서 너른스트 이퀘이션을 가지고 오면 이 제로 셀 뭐죠? 빼기 n분의 0.0591, 0.0591로 쓰면 뒤에는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가 아니라 일반 로그예요. 로그 Q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식을 잠깐 적어 놓고 한번 문제를 들여다봅시다. 왼쪽, 오른쪽 모두 전극이 똑같아요. 징크, 징크 똑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용액 안에 들어있는 이온도 징크2 플러스, 징크2 플러스 똑같아요. 그런데 왼쪽의 용액의 농도는 0.10몰 농도고 오른쪽은 1.0몰 농도입니다. 용액의 농도가 달라요. 왼쪽 용액의 농도가 낮아요. 그쵸? 오른쪽은 10배 높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반응은요.
농도가 낮은 쪽에서, 아니, 농도가 낮은 쪽은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고, 농도가 높은 쪽은 농도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언제까지? 농도가 서로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왼쪽에서 징크 2 플러스가 농도가 증가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징크 전극 표면에서 징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징크 2 플러스와 2 일렉트론 마이너스죠? 이렇게 해서 녹아 나와야 될 겁니다. 바로 산화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됐죠? 그러면서 용액 안에 징크 2 플러스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전자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 환원 전극으로 가서 징크 2 플러스의 농도를 감소시킬 겁니다. 어떻게? 징크 2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반응식으로 적으면 징크 2 플러스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징크 전극 표면에 석출돼서 징크가 고체 덩어리가 막 생길 거예요.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오른쪽에 고농도로 만들어져 있는 징크 2 플러스 용액의 농도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는 흐르고 있죠. 그쵸? 그렇다면 전기는 흐를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때 전지 전이는 당연히 0이 아니겠죠. 0이 아닐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왼쪽은 산화전극이고 오른쪽은 환원전극이고 왼쪽에서 산화반응, 오른쪽에서 환원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반쪽 반응식으로 적어봅시다. 중요합니다. 반쪽 반응부터 적는 연습. 자, 산화전극부터 적어볼게요. 산화전극을 적어보면 징크가 어떻게 돼요? 징크 2 플러스로 녹아 들어갑니다. 근데 녹아 들어가는 용액의 농도를 표시해 놓겠습니다. 참고하려고 표시해 놓는 거예요. 0.10몰 농도의 용액 안으로 녹아 들어갈 거예요. 됐죠? 그때 전자가 두 개가 나올 거고 오른쪽에 환원전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징크 2 플러스가 원래 용액 안에 녹아 있었는데 그때 용액의 농도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1.0몰 농도라고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수용액이죠. 그때 전자는 산화전극에 있는 전자가 들어올 거예요. 이동해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징크가 환원돼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상태가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반응을 우리가 전지 반응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위아래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가 똑같이 정리가 이미 돼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더하는 거죠. 그럼 전자는 상쇄되고 전체 전지 반응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때 전지 반응식은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보면 징크 솔리드 플러스 결국에 징크 2 플러스가 1.0몰 농도 AQ. 자, 이 상태고요. 오른쪽은 징크 2 플러스인데 농도가 낮은 상태. 됐죠? 그리고 더하기 징크 솔리드. 자, 이 상태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바로 전지 반응식인데 이제 우리가 이 반응식대로 진행이 될 때 그때 전지 전이를 구하는 겁니다. 표준 상태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셀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식을 이용해서. 자, 대입해서 풀어볼까요? 그럼 이 셀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 제로 셀 마이너스 n인데 여기 n은 뭘까요? 이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입니다. 자, 여기 보면 몰수, 전자의 몰수는 2몰입니다. 2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2분의 0.0591 곱하기 로그 Q입니다. 됐죠? 자, 이거 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제로셀을 알아야 되죠? 이 제로셀을 뭘 어떻게 보면 되죠? 각각의 표준 환원 전위를 계산해 가지고 활용해서 우리가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면 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 표준 환원 전위 이 제로 값이 안 주어져 있네요. 그쵸? 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제로를 알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구하는 거예요? 이 제로 셀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로 셀은 그냥 0입니다. 왜? 각각의 전극에서 일어나는 환원 반응이 똑같아요. 네, 표준 환원 전위는 서로 같은 상태죠. 따라서 이 제로 셀은 계산할 필요도 없이 0입니다. 자, 그럼 대입해서 풀면 0 빼기 2분의 0.0591 곱하기 로그 Q가 되는데 이제 로그 Q만 정리하면 됩니다. Q는 뭐죠? Q를 구하려면 전지 반응식을 들여다봐야 돼요. 보시면 순수한 고체는 우리가 반응 지수 계산식에 대입하지 않죠. 그리고 징크 2 플러스 분의 징크 2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농도가 다른 상태인 거죠. 그러면 징크 2 플러스의 1.0몰 농도
6분의 징크 2 플러스, 그래서 제가 아까 반응식에다가 농도의 차이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1.0몰 분의 0.10몰입니다. 됐죠? 자, 여기다 1.0분의 0.1 대입해서 이거 풀면 끝납니다. 자, 이거 풀면 어떻게 되냐? 계산해 보니까 0.0296V입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값이 엄청 작아요. 네, 엄청 작습니다. 그러나 0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전기는 흐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구한 전지 전위. 자, 이 값은 뭐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셀입니다. 이 제로 셀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거 꼭 필수적으로 연습하시고요. 어떤가요? 같은 금속과 용액을 이용해서 전지를 만들되 양쪽의 농도만 바꿔도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쵸? 작지만 아주 작은 전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농도차 전지예요. 됐죠?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할 겁니다. 예제를 계속 이제 풀어볼 건데요. 예제 3개 준비해 왔습니다. 예제 3개를 통해서 한번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연습해 보시죠. 눈으로만 따라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직접 한번 풀어보는 연습도 꼭 해보세요. 우선 이제 앞에서 봤던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반응식 보이시죠? 이 반응식은 앞에서 연습했던 반응식입니다. 한번 돌아가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있었죠? 이 반응입니다. 이 반응식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연습했던 건 뭐냐면 단순히 이 셀이 이 제로 셀에 비해서 큰지 작은지만 예측하라는 거였어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 물어보는 문제는 뭐냐면 실제 이 셀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쵸? 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도는 알루미늄 3 플러스가 1.50몰 농도고요. Mn2 플러스 0.50몰 농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알루미늄 3 플러스가 생성물에 있어요. 따라서 생성물의 농도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죠. 반응물의 농도는 표준 상태보다 낮은 상태고, 따라서 생성물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반응은 역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생성물의 농도가 줄어든 쪽으로. 따라서 전지 전이 이 셀 값은 어떻게 될까요? 0.48V보다 작아질 겁니다. 표준 상태보다 이제 작아질 거예요. 그쵸? 근데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가 이 문제에서 묻는 질문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이 문제 푸는 거는. 그냥 넌스트 이퀘션 이용해도 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넌스트 이퀘션을 통해서 우리가 풀 때 이 셀은 결국에 이 제로 셀 빼기 n분의 뭐였죠? 0.0591 로그 Q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풀려면 반응 지수가 필요해요. 반응 지수를 알아내려면 어디서 알아내느냐? 전지 반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지 반응식이 균형이 맞춰져 있는지 아닌지부터 봐야 돼요. 균형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산화하는 반응에 균형 맞춤 반응식 구하는 거 해서 이용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반응은 균형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흘러 들어간 전자, 그러니까 전자의 개수가 맞았는지만 검토하면 돼요. 예. 지금 현재 보면 양변의 원소의 개수는 맞습니다. 알루미늄 2개, 알루미늄 2개, 망간 3개, 3개 똑같죠? 그리고 알루미늄 3 플러스를 낼 때 전자 3개 잃죠. 근데 2 알루미늄이니까 6 일렉트론이 빠지고 망간 2 플러스가 망간으로 갈 때 전자 2개를 얻는데 3개의 망간이니까 플러스 6 일렉트론이 되네요. 따라서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나서 그냥 풀면 됩니다. 이 제로셀 친절하게 주어져 있어요. 0.48V. 됐죠? 그 다음에 이 n이 중요한데 n은 이 전지 반응식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방금 이야기 끝났어요. 알루미늄이 그 망간으로 이동하는 전자가 결국은 몇 개였죠? 6개입니다. 6분의 0.0591로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 Q만 계산하면 됩니다. Q는 어떻게 계산하죠? 반응식 또 봅니다. 반응식을 계속 보고 있어요. 자, 고체 상태의 그 물질은 반응식이 아니라 반응지수 계산식에서 뺍니다. 생략하고 결국엔 Mn2 플러스의 3승입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Al3 플러스의 제곱입니다. 됐죠? 계산하면 0.48V
빼기 6분의 0.0591 곱하기 로그 Mn2 플러스는 0.50몰 농도입니다. 0.50몰의 3승분의 1.50분의 1.50의 제곱입니다. 됐죠? 이거 풀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다 풀면요. 여러분 계산하십시오. 직접 계산해 보세요. 0.47V 나옵니다. 어떤가요? 예. 아까 이 셀이 이 제로 셀보다는 작아질 거라고 됐죠. 근데 이 셀이 실제로 작지만 분명히 적지만 0.01V만큼 낮아졌어요. 그쵸? 예.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표준 상태에서는 사실은 정반응을 통해서 0.48V의 그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농도 차이 때문에 역반응이 일부 진행이 되면서 실제 표준 상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전위값보다는 분명히 좀 줄어들었다라는 걸 그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예제 풀어볼게요. 계속 반복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 문제도 앞에 문제하고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앞선 문제에서는 표준 전지 전이가 주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주어져 있지 않는다 정도만 다르고요. 난이도는 앞에서 문제 풀었던 거랑 거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문제 보시죠. 자, 문제는요. 주어져 있는 전지 반응에 대해서 지금 자발적으로 진행되는지를 여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무슨 말이냐? 정반응이 스스로 일어나겠느냐라는 걸 묻는 질문이에요. 그쵸? 뭐 그냥 결국에는 델타 G값 물어보는 겁니다. 델타 G가 0보다 작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델타 G냐 델타 G0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델타 G0는 아니죠. 왜? 표준 상태가 아니니까. 딱 보세요. 물질의 농도가 1몰 농도가 아니잖아요. 온도는 298 켈빈, 25도씨이긴 하지만 그 용액의 농도가 1몰 농도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 상태가 아니고 결국 델타 G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이걸 절차대로 이렇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 그 슬라이드에서 또 한번 그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그냥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표를 보면 전지 반응이 그러니까 각각의 화학종들의 환원 반응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표준 환원 전이가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이 표준 환원 전이를 참고해서 이 반응대로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전지를 한번 구성해 봅시다. 표준 환원 전이가 큰 게 환원 전극이죠.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라서 뭐 다 음수이긴 하지만 이게 환원 전극으로 작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산화 전극으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지금 왼쪽 문제하고 지금 별개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의 반쪽 반응을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환원 반응은 CO2 플러스 2E 마이너스가 되고 CO가 되죠. 그럼 산화 반응 쪽은 뒤집어야 됩니다. FE가 FE2 플러스와 2 일렉트론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걸 위에서 아래로 더하면 자, 전자의 개수가 지금 같으니까 뭐 개수 곱할 필요 없이 바로 더하면 되죠. 그럼 CO2 플러스 FE가 뭐가 돼요? CO와 FE2 플러스가 되는데 자, 이 반응식대로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전위는 어떻게 돼요? 이 제로 셀이 되고 이 제로 셀이 뭐가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됩니다. 마이너스 0.28에서 마이너스 0.44 빼면 되죠. 자, 마이너스 0.28 빼기 마이너스 0.44 하면 이 값이 0.16V입니다. 됐죠? 0.16V. 자, 여기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반응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표준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그때 만들어진 전지전이는 플러스 0.16V라는 소리예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반응식을 한번 보세요. 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반응식 봅시다. 어떤가요? 지금 현재 제가 풀어낸 반응식 여기 있죠. 이거하고 반응식이 뒤집어져 있어요. 뒤집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다는 의미죠? 정반대로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이 반응에서의 이 제로 셀이 있다라고 치면 얘는 뭘까요? 마이너스 0.16V라는 소리예요. 그쵸?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 오른쪽 반응식대로 제가 지금 정리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식대로 이렇게 반응을 정리했을 때 만들어지는 전위값이 0.16V고 이 반응은 정반응대로 자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 뒤집어진 반응식은 뭐예요? 역반응이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비자발적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제로 셀도 마이너스 0.16V예요. 그럼 비자발적이죠. 왜요? 우리 배웠습니다. 델타 G 제로는 뭐예요? 마이너스 NFE 제로 셀입니다. 따라서 여기다 이 값 대입해 보세요. 대입하면 n하고 f는 양수입니다. 따라서 델타 G 제로가 뭐예요? 0보다 큽니다. 따라서 뭐예요? 비자발적. 깁스 에너지가 0보다 크면 비자발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이 반응식대로 쓰여져 있는 반응식대로 반응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표준 상태에서는 비자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이유는 뭐냐? 이 제로셀이 마이너스 0.16V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표준 상태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반응식에 그 반응식대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표준 상태에서의 전지 전위값은 마이너스 0.16V였다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농도가 다릅니다. 농도가 표준 상태가 아니죠. 농도가 표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로 셀 뭐예요? 빼기 이번엔 자연로그를 한번 풀어볼까요? n분의 0.0257입니다. 자연로그 q로 풀어보겠습니다. 됐죠? 그럼 얘가 풀면 돼요. 어떻게 풀면 됩니까? 자, 이 제로셀은 마이너스 0.16V 대입하고 n은 뭔가요? 전자가 두 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2분의 0.0257. 그 다음에 자연로그 q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 반응식을 푸는 겁니다. 이 반응식. 그러면 q는 뭐 어떻게 정리됩니까? Fe2 플러스 농도분의 CO2 플러스입니다. 됐죠? 따라서 얘를 대입하면 Fe2 플러스는 뭐죠? 자, 여기다 식을 다 정리할게요. 2분의 0.0257 자연로그 0.68분의 0.15 대입하면 되죠. 얘를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을 여러분 이제 하세요. 해보면 마이너스 0.14예요. 어떤가요? 결국에는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자, 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별표치인 이 반응식대로 반응이 일어나고, 그때 코발트 2 플러스와 Fe2 플러스의 농도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그때 만들어질 수 있는 전지 전위값, 이 셀 값이 여전히 마이너스 0.14V입니다. 음의 값이에요. 따라서 이 셀이 음의 값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델타 G0가 아니라 델타 G죠. 델타 G는 마이너스 NF 이 셀인데 여기다가 이 값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0보다 큽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무슨 뜻이에요? 반응은 여기에 보이는 대로 정반응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기가 흐르지 않을 것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앞에서 풀었던 두 가지의 그 예제와 난이도는 거의 유사한데 조금씩 올려놨어요. 이제 조금 종합하는 연습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번 예제가 이 수업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두 종류의 그 반쪽 반응이 주어져 있어요. 자, 1번 반응과 2번 반응으로 두 종류의 반쪽 반응이 주어져 있고, 두 반쪽 반응을 기초로 화학종의 농도가 표와 같을 때, 자, 오른쪽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전지 전위를 구하시오. 이 셀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전지 전위면 당연히 머릿속에 연상하세요. 이 제로 셀을 구하는 게 아니겠구나. 왜? 표를 보세요. 화학종들의 농도들이 전부 다 평형 농도가 아닙니다. 아니, 평형 상태 평형 상태, 용어 정정하겠습니다. 표준 상태를 정의하는 농도가 아닌 거죠. 1.0몰 농도가 전부 다 아니에요. 따라서 표준 상태에서의 전위값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이 셀 구해야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 셀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넌스트 이퀘이션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드디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푸는 것이 좋을지, 지금 반쪽 반응만 주어져 있어요. 이걸 한번 제가 플로우 차트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저라면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일단 반쪽 반응식을 먼저 봅니다. 반쪽 반응식을 먼저 보고 정리하는 걸 할 텐데, 산화전극, 환원전극 구분부터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죠? 이 제로라고 되어 있으면 얘가 표준 환원전입니다. 표준 환원전이 데이터가 분명히 주어져 있을 거예요. 이 전위값, 표준 환원 전위값을 이용해서 이 제로셀을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죠?
그냥 표준 환원 전위가 큰 거 내서 작은 거 빼면 이 제로 셀 값 구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반쪽 반응식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주어져 있지 않고 그냥 균형이 맞추어지지 않은 전지 반응식만 주어져 있다면 그 전지 반응식이 균형이 맞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안에서 산화되는 화학종, 환원되는 화학종을 찾아가지고 분리해서 결국엔 반쪽 반응식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할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 반쪽 반응식을 토대로 전자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몇 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각각 그 산화 반쪽 반응하고 환원 반쪽 반응에서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 그렇게 같도록 전자의 개수를 일치시키면서 반응식을 수정할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수정된 반쪽 반응식을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산화 반쪽 반응, 환원 반쪽 반응 다 더해버리면 균형 맞춘 전지 반응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요, 이 3단계까지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균형 맞춘 전지 반응식은 무조건 잘 적어야 돼요. 여기서 틀리면요, 문제 다 틀려요. 균형 맞춘 전지 반응식은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일반학 1에서 4장에서 배웁니다. 4장에서 산화환원 균형 맞춤 반응식 이거 배우면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연습을 꼭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넌스트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겠죠? 넌스트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Q가 들어있습니다. Q, 반응지수 Q를 여러분들 구해내는 식을 정리해야 돼요. 근데 이 식은 어떻게 구해요? 균형 맞춘 전지 반응식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전지 반응식이 없으면 Q 값, 다시 말하면 평형상수 값 못 구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 다음 뭐예요?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이 제로 셀은 어떻게 구해요? 자, 이 제로 셀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 나왔죠? 표준 하원 전위 값을 이용해서 이 제로 셀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쵸? 그다음에 n분의 0.0591에서 n은 어디서 옵니까? 반쪽 반응의 전자 개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전자 개수에서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Q는 뭡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반응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 값 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종류의 반쪽 반응이 주어져 있고 이 반쪽 반응으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풀면 될까요? 결국에는 지금 1, 2번 반응식 모두 환원 반응을 기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게 표준 환원 전이죠. 그렇죠? 표준 환원 전이가 큰 값이 환원 전극입니다. 여기가 환원 전극이네요. 그렇죠? 환원 전극이 되고 여기가 작은 쪽이 산화 전극이 됩니다. 이거는 막 기계처럼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그 산화 전극은 반응식이 이제 뒤집어진 상태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징크가 징크 2 플러스와 2 일렉트론으로 되는 산화 반응의 형태로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의 개수 일치시켜야 되죠. 근데 지금 보면 산화 반응에서 전자 2개, 환원 반응에서 전자 하나가 돼 있죠. 그러면 환원 반응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곱하기 2 해서 표현하면 되겠죠. 다 적어볼게요. 2VO2 플러스 4H 플러스 그다음에 2 일렉트론 그 다음에 2VO 2 플러스 H 2H2O입니다. 자, 여기 주의해야 될 게 VO 2 플러스고요. 여기는 VO2의 플러스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위에서 아래로 더하면 됩니다. 전자가 양변에 상쇄되게끔 정리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n은 2라는 값 바로 나오죠. 적어 놓을게요. 위에서 아래로 쭉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해 보면 제가 더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2VO2 플러스 4H 플러스 그 다음에 징크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2VO2 플러스 징크 2 플러스 2H2O입니다. 됐나요? 자, 이게 이제 균형 맞춘 전지 반응식입니다. 맞죠? 이 반응식대로 반응이 일어나면 이 제로셀은 어떻게 됩니까? 표준 상태에서 환원 전극값에서 산화 전극값 빼면 돼요. 그러면 1.76V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면 됩니다. 됐죠? 네. 자, 이제 반응 지수 구해 봅시다. 반응 지수. 자, 왜? 이 셀은 지금 우리가 뭘 구하고 있죠? 이 제로셀 빼기 n도 바로 대입해 놓을게요. 2분의 0.0591 로그 q입니다.
맞죠? 여기서 Q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Q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죠? 균형 맞춘 전지 반응식 이용하면 됩니다. Q는 VO2의 플러스의 제곱 곱하기 H 플러스의 4승. 그 다음에 이 징크는 사실 순수한 고체죠. 생략합니다. 분해 생성물 쪽 VO2 플러스 조심하세요. 여기 2 플러스는 2가짜리고 여기는 VO2의 1가짜리입니다. 자, 이거의 제곱 곱하기 징크 2 플러스. 그 다음에 순수한 물 생략 됐죠?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됩니까? 여기 복잡해 보이는 숫자들 다 대입하면 됩니다. 됐죠? 대입해서 어떤 숫자가 나올 거예요. 대입해서 여기다 풀고 이 제로 쓰면 뭡니까? 풀어놨어요. 1.76V 계산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여러분들 뭐냐면요. 계산값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89V가 나옵니다. 어떤가요? 이 셀이 이 제로 셀보다 약간 큰 상태입니다. 커졌어요. 정반응이 더 잘 일어났다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쪽으로 정반응이 더 촉진됐다는 소리인데 한번 르샤틀리의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농도가 VO2 플러스와 이 표를 보세요. 주어져 있는 농도가 VO2 플러스가 2.0몰, H 플러스의 농도가 0.50인데 그에 비해서 이 두 개의 화학종은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도가 어때요? 굉장히 낮아요. 근데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화학종은 반응물 쪽에 있고요. 밑에 있는 화학종은 생성물 쪽에 있어요. 반응물의 농도가 높은 상태잖아요. 그럼 반응물의 농도가 높은 상태니까 정반응이 촉진되겠죠. 따라서 정반응이 촉진되기 때문에 표준 상태에서 만들어진 전지 전이값보다 더 큰 쪽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넌스트 이쿠에이션을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 커진 값이 보입니다. 됐죠? 자, 오늘 수업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풀었던 예제는 이 절차대로 풀었습니다. 이 절차를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전지 반응이 이제 표준 상태가 아닐 때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비표준 상태라고 이렇게 썼는데 비표준 상태에서 진행될 때 이때 전지 전이가 어떻게 되는지 기호로 써볼게요. 이 셀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표준 상태에서는 이 제로 셀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 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 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농도의 그 함수를 그 농도를 우리가 적용해서 풀을 수 있는 넌스트 이쿠에이션을 들여다보면 Q가 있었죠. 반응 지수 여러분들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셀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그 전략적인 그 플로우 차트까지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도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결국에는 화학평형. 오늘도 지금 반응지수는 결국엔 화학평형에서 다룬 개념이에요. 이 화학평형을 이어서 간단히 정리하면서 드디어 다음 시간에 18장 전기화학도 수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